자, 구문정독 중등영문법 여섯 번째 준동사가 이제 보어 자리에서, 근데 여기서 보어라는 거는 두 가지가 돼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것과 함께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그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그걸 이제 문장 안에서 확인을 해볼 텐데, 자, 구조를 보면 그녀의 취미 중에, 취미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is입니다. to draw clothes. 이때는 보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동사가 어법상 뒤에 목적어를 안 데리고 오죠. 항상 보어를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럼 이때 해석하는 거는 똑같아요. is 다음에 to 부정사가 올 때도 to 부정사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쌤이 이제 그 교과서 서술형이나 문법 서술형을 할 때 지금처럼 한국말이 뭐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다. 비동사, 뭐뭐하는 것, to 부정사. 이 패턴으로 쓰라고 하죠.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나의 임무가 is helping.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innocent people은 이제 그 무고한, 무죄한 사람들을, 그러면 is라는 비동사 뒤에 ing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어디서 봤는가 하면 시제에서 봤었죠. 현재 진행 시제,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 ing가 여기서는 is helping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그렇게 보면 여기서 내 미션은 is helping, 돕고 있다. 이걸 또 말이 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건 언어 능력이 약한 거예요. 국어 능력이 약한 거. 내 미션이 돕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돕고 있다면 괜찮죠. 내가 돕고 있다, 무고한 사람들을. 근데 지금은 주어가 내 미션이잖아. 나의 임무. 그러면 나의 임무는 뭐예요? 돕는 것이다. 뭐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뒤 ing가 나올 때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주어가 뭐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 시제의 해석. 이럴 때는 ing가 분사가 됩니다. 분사가. 근데 지금처럼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나의 임무는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될 때는 이게 동명사가 되면서 역할이 보어가 되는 거죠. 모양은 똑같아요. 뭘로 구별한다?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I am help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이 innocent people 있고. 그럼 이때는 해석을 해보면 뭐예요? 내가 무고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돕고 있다요? 내가 돕고 있다죠. 그래서 이때는 목적어를 돕고 있다, 진행 시제를 나타내는 분사라고 구별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쓰임새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내신에서 나오니까. 근데 일단 우리는 그 쓰임새도 구별하지만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구별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너의 바람, 너의 소망은 is to be 되는 것이다. Prime Minister는 수상이에요. 수상이 되는 것이구나. The first thing after coming home, 집에 돌아온 후에 첫 번째,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is in there to write a post, 게시글을 올리는 것이다. Her plan, 그녀의 계획은 was to travel, 여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To every country in the world, 전 세계 모든 나라로. Reading, 동명사 주어, thinking, 동명사 보호가 되죠. 그래서 읽는 것이 생각하는 것, 해석이 뭐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동사 on vacation, 이번 주에 자 휴가 중이다. be on vacation. 이 휴가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 비동사 뒤에 지금처럼 on vacation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구조들이 보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근데 보어 역할로 써요. 이걸 SVA라는 구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he's on vacation, 휴가 중이다. One of your jobs, 네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is helping. 보세요. 네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돕고 있다요, 돕는 것이다요? 돕는 것이다죠. 관리자들과 직원들을. 그래서 이때는 돕는 것에서 동명사 보어 역할에 동명사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the problem, 문제인데 between you and me, 너와 나 사이의 문제, 주어 is가 동사 not talking. 말을 많이 안 하고 있다? 아니고 너와 나 사이의 문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동명사 의미 해석이 되는 보어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구별을 해둡니다. 자, 이제부터가 또 중요한데, 이 녀석들은 이제 고등학교 어법에서도 서술형에서도 특히 수능에서까지도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동사 어법들이에요. 즉
어떤 동사들이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오죠. 그럴 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자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도록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데리고 와야 하는 동사의 어법들입니다. 서술형을 쓸 때도 꼭 필요하고 어법을 판단하는 데도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합니다. 쌤이 어법은 뭐라 그랬어요? 어법은 그 동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쓰임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 본들 쌤도 해보려고 했단 말이야. 토익 강의할 때. 근데 결론은 그냥 암기하자. 암기해서 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어법의 동사들이 뭐 수백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묻는 것들은 이제 이런 목적어 to 부정사 어법들은 한 20개 남짓하게. 그러니까 그것들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뭐야? ask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도록. 이때는 묻다가 아닙니다. 이때는 요청하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패턴은 요청이나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보면 ask나 또 요청하다 request, 요구하다 require 이런 류의 동사들이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도록 요청하고 요구하고 자, 그 다음에는 want, 원하다 목적어가 to 부정사다. 그러니까 이제 want 같은 경우는 어법이 뭐뭐 하기를 원하다 to 부정사. 네가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 목적어가 뭐뭐 해주기를 원해요. 목적어가 to 부정사기를 원하다. 자, 이런 류의 어법으로는 가장 또 많이 쓰는 게 expect 같은 동사예요. 에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할 것이라 기대하다. want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다, 바라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to be more passionate, 좀 더 열정적이고 more focus, 좀 더 집중하기를. 쌤이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좀 더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이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근데 쌤도 이런 잔소리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쌤도 그 시절에 그렇게 못했거든. 근데 왜 그러면 쌤은 자기도 못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할까? 쌤은 옆에서 클 때 중고등학 시절에 누가 옆에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옆에서 누가 그런 설명을 해줬을 때 내가 정말 그러면 새겨 듣고 각성해가지고 공부를 했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지만 한 번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단 말이지. 그걸 뭐 물론 탓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삶을 만들어 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여러분의 지금 시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 내가 싫다고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닌. 지금 싫다고 피해버리면 나중에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지금의 순간들을 다시 겪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인생의 기본적인 과정이고 기본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공부를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라는 거지. 그러면 그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힘들고 또는 나하고 잘 안 맞고 하기 싫다라고 피해버리면 다른 어떤 일을 만나도 피하게 된단 말이지. 왜? 쉽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쉽게 내 꿈을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은 세상에 없어요. 절대로.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동사가 allow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allow라는 동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도록 허락하다, 허용하다 또는 뭐뭐 할 수 있게 해주다의 해석이 될 때 allow를 자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art, 미술이 그렇게 만들어준다. 예술이. 자, 그 다음에 peeling onion입니다. peel은 이제 껍질을 벗기는 거죠. 양파를 까는 것이 주로 cause,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죠. cause가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만들다. 그렇게 되도록 원인을 일으키다.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만든다. 자, 그 오페라가 so sad해서 it made 내 가족이 울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니 사역 동사라는 거죠. 지금 의미들을 보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쉽게 보면 이건 뭔가 하면 주어가 동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allow라든지 또 동사들을 몇 개 더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애들은 이제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다, 요청하다 또는 advise 충고하고 조언하다 그리고 enable 가능하게 만들어주다 이런 어법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흔히 사역동사라는 동사들은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만들다. 그래서 make이나 have나 let이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사역동사로 목적격 보호자리에 얘네들은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게 된다.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have you heard, ever heard, 들어본 적이 있냐? 그가 랩하는 것을. 이때는 이제 지각 동사라는 거죠. 즉 사람의 감각을 나타냅니다. 보고, 듣고, 느끼다. see나 watch. 그리고 뭐 feel. 그리고 hear. 뭐 notice 같은 동사도 그렇고.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는 것을 또는 ing 형태도 쓸 수가 있죠. 지각 동사는 동사 원형과 ing 형태 두 개가 다 가능하다. 근데 아까 봤던 사역 동사들은 동사 원형의 형태만을 목적격 보호자리에 데리고 온다. 그 다음 he's so gifted는 이제 재능이 있는 입니다. 아주 재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memory foam pillow 베개죠. 그게 help you, your neck. 목적어가 relax. 이게 목이 좀 편안해지도록 만들어준다. 이때 help라는 동사를 보면 자, 이 help는 돕다라는 동사 배경인데 목적어, help는 근데 어법이 이래요. 동사 원형을 바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도와주다. 근데 어법이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헷갈리겠다. 그래서 help 동사 원형을 쓰거나 또는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도와주다. 근데 help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부정사도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교과서에서 만약에 동사 원형이 있을 때 내신 시험에서는 to 부정사로 바꿔서 내면 본문을 암기하는 거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자기가 암기했던 본문하고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제발 암기하지 말고 기본적인 실력을 기르면 암기 안 해도 이 문장에서 뭐가 잘못됐고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이 갈수록 자꾸 변형이 되는데 암기해서 어떡하려고. 암기하면 실력이 안 는다 그랬잖아요. 고2 되고 고3이 되면 감당을 못해내요. 그 어려운 지문들. 지금부터 반드시 문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실력, 어법과 구문을 이제 또 암기해서 그 기본적인 실력을 자꾸 기릅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자, 그래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 그 다음에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는 사역동사법이죠. 그래서 언젠가 전에 원타임은 전에 그가 let me 나로 하여금 use his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허락해 주었다. 토요일 아침 아이리 신데렐라에게 이제 이 have가 시키다라는 사역동사죠.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성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시켰다. 그 다음에 we heard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shout 우리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는 것을 들었다. 또는 shouting ing 하는 것을 들었다. I saw something 무언가가 burning 하는 것 목적어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이때도 지각 동사니까 burn 동사 원형 가능하고 ing 둘 다가 가능하다. 이렇게 어법을 위주로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준동사라고 할 때 과거분사도 동사에 준하는 속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놔두고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동사들이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올 때 to 부정사가 오거나 조금 전처럼 동사 원형이나 또는 지각 동사의 경우에는 ing를 썼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의미관계를 보면 아까 선생님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의 의미관계다. 주어가 뭐뭐 하도록, 주어가 뭐뭐 하다, 주어가 뭐뭐 하고 있는 것을 해서 전부 다 능동의 의미관계가 되죠. 근데 주어가 목적어가 뭐뭐 되다라는 수동의 의미관계도 나온단 말이죠. 그때는 뭘 쓴다? 과거분사를 쓰면 돼요. 그래서 항상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목적어 뒤에 나오는 과거분사라는 녀석도 전부 다 이 목적어의 수동의 의미관계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동사법하고 함께 봅니다. 그러면 found 이때 find라는 동사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것을 누가? 그들의 둥지가 파괴를 한 게 아니고 파괴가 되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과거분사로 수식을 해요. 자, 근데 이제 find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때도 항상 중요하다. 목적격 보호 자리의 형태를 시험에 자주 묻는다라고 우리가 늘상 대비를 하고 준비한 단어지만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동사가 나왔고 지금처럼 their net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그 뒤에 ing가 나오거나 그 뒤에 과거분사가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 목적어 뒤에 형용사, ing, 과거분, ing하고 과거분사가 품사 역할은 형용사라 그랬지 항상. 그러면
이 형용사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뭐가 될까? 당연히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그러면 간단히 이 형용사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돼. ing도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지만 ing는 능동의 의미를. 과거분사도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지만 얘는 수동의 의미를. 그러면 시험에서 ing하고 과거분사의 구별을 절대적인 패턴으로 묻죠. 그러면 목적어하고 의미관계 보면은 목적어가 뭐뭐 하는 능동이다 ing를, 뭐뭐 되다 수동이다 과거분사를. 근데 쌤이 자꾸 본문을 암기하지 말고 개념을 먼저 익혀서 적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개념이 딱 세팅이 돼 있으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서 이 자리가 지금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구나. 왜? 이 패턴이 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장의 그 영어의 언어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익혀서 구조를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파악해 나가자라는 거지.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keep. 그 가방들이 어떻게 되게 만든 거? sealed, 닫혀진 상태로 in a container에 away from moisture, 습도로부터 떨어져서 이 컨테이너는 이제 상자, 용기,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 안에 어떤 상태로 두라는 게 sealed, 아주 닫혀진 채로 두라는 거죠. 열어두지 말고.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동사요법으로 keep,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두다, 유지하다. 자, 그 다음에 hold라는 지각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목적어죠. 목적어가 her name, 그녀의 이름이 부르는 게 아니고 불려지는 걸 들었겠죠. 꿈속에서.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과거분사 하나만 쓰게 된다. 자, 이 밴딩 머신은 우리 그 자판기를 이야기합니다. isn't working, 작동하지 않는다. 가볍게 넘기고. 그 다음에 get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get이라는 동사를 문법에서는 준사역동사라고 불러요. 즉, 사역동사처럼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도록 만들다. 쉽게 쓰면 그런 뜻이에요. 사역동사처럼. 근데 사역동사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우리가 make이나 have나 let 같은 사역동사들은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시키고 만들죠. 근데 get은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시키고 만들다야. 근데 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수동의 의미 관계일 때는 과거분사를 쓴다.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수동일 때 과거분사를 쓰는 건 똑같지만 시키다라는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능동의 의미 관계일 때 to 부정사를 쓴다라는 게 사역동사하고 다른 차이점이 된다. 자, 그래서 let's get the job, 그 일을 던. 이 do라는 동사의 가장 기본 의미는 항상 선생님이 complete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일을 완료하자, 끝마치자. 그러니까 they had to get 하면 그들이 그 일을 완료해야 했다, 끝마쳐야 했다는 것이죠. 미루어 두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일이 끝마쳐지는 수동의 의미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done을 썼다. He had his car. 차가 스스로 청소한 게 아니고 뭐야? 청소가 되다라는 수동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at the car wash 하면 세차장에서 차가 세차가 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승객들 중에 일부가 had their legs, 그다음에 스스로 다리가 부러뜨린 게 아니고 부러진 거겠죠. 자동차 사고에서 다리가 부러졌다. 수동의 의미 관계 과거분사로. 자, how would you like은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근데 to have my hair가 colored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내 머리를 색깔을 드리고 싶어요. 염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가 염색이 되는 수동의 의미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분사를 쓴다. 그 다음에 I had my purse가 stolen. 지갑이 스스로 훔쳐간 누군가에서 도난을 당한, 지갑이 도난당한, 훔쳐진 수동의 의미 관계가 되죠. 그럴 때는 반드시 과거분사를 써야 한다.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오는 형태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to 부정사를 써야 하는 동사들이 예를 들자면 허락하다, 허용하다, allow라든지 또는 expect라든지 이런 류의 동사들 다 앞에 있는 것들 정리해서 암기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이라는 능동의 의미죠. 전부 다. 그럴 때는 사역동사 계열들 make이나 have, let 이런 동사들. 그리고 이제 동사 원형과 함께 ing도 함께 쓸 수 있는 구조가 지각동사 계열들. 근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되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모두 과거분사를 써서 수동의 의미 관계를 표현해 주자. 자, 여기까지 이제 보호 역할로, 즉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역할로 사용되는 준동사에 대한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